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했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시행자는 누구냐면은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고요. 민간 시행자가 있어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을 지정권자가 정하는 거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공공사업 시행자는 누가 있느냐? 국지, 공정지가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뭐 그런 데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시, 군, 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에는 국가철도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두 군데가 있죠. 자,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뭐가 다르냐? 이 국가철도기관은 철도시설 에 대해서 건설 관리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운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죠.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국가 또는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보통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사업 시행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데가 이제 SH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GH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공공사업 시행자면은 이제 국지, 공정지인데, 72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의 기관의 장 같은 경우 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이익 편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국지공정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민간 시행자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황지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 출자 법인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공공 또는 민간 시행자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환지 방식일 때 토지를 바꿔주는 그 방식일 때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 등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국지공정지였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국가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국가는 빠지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신탁회사 이런 곳을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제 그 사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국가가 빠지는 이유는 생각해보자면 그렇습니다. 환지 방식은 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좀 더 가치 있는 땅을 분배를 하는 거죠. 면적은 좀 좁아질 수 있겠지만 이런 사적 계약, 조정 분배에 기반한 사업이에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 성격상 그래서 민간 또는 준공공 주체가 시행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죠. 이 국가는 보통 강제 수용 방식 이런 것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국가는 빠지는 거고요. 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정권자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을 이렇게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환지 방식일 때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도포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면삼총이도 아니고 면이총이입니다. 독특하죠?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또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도 중간에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이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요. 실시계획까지 받았으면은 실제로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2년 이내 사업에 실제로 착수하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는 시행자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경할 수 있고요.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시행자의 부도 파산 당연히 바꿔야 될 거고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원칙적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온 부분과 이 4번은 비슷해 보이는데, 요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예요. 그때부터 1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계획이 이렇게 수립 고시되는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요. 내용이 그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리고 규약 등을 작성해야 되는데, 민간 부분 시행자는 규약을 작성하고요. 공공 부분의 시행자는 시행 규정을 작성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공공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또 시행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시행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민간 시행자는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도 하고 있어요. 뭔가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이걸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설계, 분양과 같은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전부를 대행하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가 부지조성공사, 실시계획,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기분이라고 하죠. 이 대행을 시키면 사실 약간 좀 부실 기분이 들죠. 대행하면 부실 기분 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민간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합은 이제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이 나오고요. 주택법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조합은 어떻게 인가를 받냐면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변경할 때도 이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봐서 이런 걸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 받을 필요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요. 자, 공고 방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주 변경은 공주변은 신고해야죠. 병이라고 안 해도 굳이 변, 이 공주가 싼 이 변은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신고해야 됩니다. 공고 방법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런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봐서 변경 인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도록 되도록 하고 있고요.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는 자주 나왔었습니다. 인가 신청 시에 동의 요건을 볼게요.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면삼총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자 수 선정 방법은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국공유지. 1필지 토지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은 그 구분 소유자 한 명 한 명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신청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토지 개발을 하는 거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 없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 말인즉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해도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죠.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동의 안 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는 거고,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요.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는데 또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인즉 복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마 의결권이 있고,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 의결권이 있고, 공고일 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득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합원의 의무이고요. 조합원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두며,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요.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냐? 비성년 후계인, 피한정 후계인, 미성년자, 이런 사람.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조합의 임원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 자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 혹은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그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그 집행이 끝난 날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그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될 수 없다. 그렇게 아시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데요. 정비법에서는 그 임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즉시 임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 위반이 결격 사유에 되면은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데, 정비법에서는 또 임원 결격 사유가 발생 즉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음 날부터 자격 상실하고요. 정비법에서는 즉시 상실하죠. 그 이유가 도시개발법의 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의 내부 자율기구에 속해요. 그래서 바로 잘라버리면 조합 내부 혼란이나 절차적 공백이 좀 우려되겠죠. 그래서 당일날은 그냥 놔두고 다음날부터 해제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정비법은 도시개발법보다 어떤 면에서 공공성이 더 강해요. 그리고 주거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하죠. 돈이 오고 가는 규모도 크고요. 실제로 분쟁도 많아요. 그래서 하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부적격자가 단 하루라도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즉시 그만두게 하고, 대신 하는 사람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비교사항은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각 임원들의 직무를 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요. 이사는 이런 내용을 하고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조합장 또는 이사회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획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원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자, 그리고 조합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인데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조조 개환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상환, 부담의 금액 진수, 환지 예정지 지정, 채비지의 처분 분납 이런 것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위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이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 나머지는 대의위원회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죠. 어떤 거냐면 아까 조조 개환정 나와 있죠? 자, 조합 임원의 선임. 이거는 총회에서만 할 수 있지 대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자, 이 경우는 조합을 중간에 합병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를 말하지 다 완료돼서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계획의 수립만 변경도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미하다는 수식어가 들어가면은 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시계획의 작성, 그리고 환지계획의 작성도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지 예정 지역 같은 이런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고요. 또 환지 예정지의 지정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지 예정지는 대의원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정간의 변경도 총회에서만 할 수 있고 대의원에서는 할 수 없다. 역시 조조 개환적인데 내용이 약간 다르죠. 그 다른 내용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부담. 조합은 부담금 또는 염치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의탁할 수가 있어요. 그 징수를 의탁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납부해야 되고요. 이렇게 100분의 4를 하는 경우는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은 대규모 막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지자체 행정 부담도 커요. 그리고 단지 뭐 개발 보상금, 개발 부담금만 징수하는 게 아니라 환지, 뭐 보상, 기반시설 설치 등 다양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많이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100분의 4를 말하자면 수수료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뭐 주택법이나 그런 데 보면은 대부분 100분의 2 나와요. 2%.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100분의 4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실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